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아이 2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은 내 아이, 다른 한 명은 전혀 모르는 아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이를 구할 거라고 답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왜죠? 왜 우리는 내 아이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면서도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이 우리가 누구이고 또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딜레마가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2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자유로운 자아라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존재고 내가 동의한 것만 내 의무야. 이런 생각 아주 현대적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는 공동체적 자아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더 큰 이야기의 일부고 거기서부터 오는 의무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짊어져야 해. 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만약 후자, 그러니까 공동체적 자아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해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2가지 의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보편적 의무나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킨다는 자발적 의무 말고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철학자들은 이걸 연대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생긴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생겨나는, 뭐랄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그냥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자연적 의무. 2번째, 내가 약속한 자발적 의무. 여기까지는 뭐 다들 동의해요. 진짜 논쟁은 바로 저 3번째, 연대의 의무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의무가 진짜 도덕적인 힘을 가질까요?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뭐 철학책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 충성심이라는 가치가 다른 모든 것과 부딪히면서 정말 피말리는 딜레마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죠.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로버트 이 장군, 이 사람은 사실 남부의 분리 독립에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북부 연방군에서 그에게 총사령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나라 전체를 이끌어달라고요. 하지만 그는 거절해요. 왜? 나라 전체를 위한 대의보다 내 고향 버지니아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벗어날 수 없는 내 뿌리에서 비롯된 의무였던 거죠. 좀 더 우리 시대에 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빌리 벌저. 그의 동생은요, 아주 악명 높은 갱스터이자 도망자였어요. 당연히 경찰은 형에게 동생의 행방을 물었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을 잡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다 하면서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보다 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먼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우리 주변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건 실제로 마이클 신델 교수의 수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만약 제 룸메이트가 시험에서 커닝을 해도 저는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에 대한 의리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친구에 대한 충성심과 규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어떠세요?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선택하지 않은 충성심이라는 개념은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비평가들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큰 걱정은 이거예요. 정의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끔찍하게 잘못된 거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건 결국 편견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고요. 또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딪힐 땐 어떡하죠? 결국 정의라는 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논리를 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다.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서요. 끔찍한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전통이라는 방패를 내세운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깊은 의무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충성심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 우리를 보호해줄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가치가 정의의 전부라면 그 공동체 자체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